네, 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도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예방을 했습니다. 서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당선인을 향해서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부터 해달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 이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아무래도 밝은 분위기 속에서도 뼈 있는 얘기가 좀 오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노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서로 뭐 잘 아는 사이라 그러죠. 뭐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고. 네. 뭐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이제 뭐 심정적으로 서로 협력은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제 정파적 대표, 그다음에 정당의 어떤 대표성. 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본인들은 잘하고 싶더라도, 본인들은 서로 협치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정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의 입장을 또 관철해내야 하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첫 번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네. 서로 협조를 하려면 서로 손을 내밀어야 자빠지는 거지 뭐 한쪽만 내밀어서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글쎄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된다 얘기하면 일단 정부 여당이 되는 측에서 먼저 이렇게 좀 뭔가 유연하게 자세를 가져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172석 거대 당이긴 하지만 이제 야당이 들은 처지니까 야당보다는 여당에서 먼저 협치의 이니셔티브를 좀 취해 주어야 야당도 그걸 협조하라 이런 명분을 주고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죠. 네. 네. 협치에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협치가 물꼬를 트려면 어떠한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당선인 측에서 네. 먼저 이렇게 축하날을 들고 가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난 거 아주 잘한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장제원 비서실장과 또 친분인 사이고 예결위에서 서로 뭐 여러 번 고려해서 서로 친한 사이라니까 네. 그런 이제 최소한의 인간적 뭐랄까요 좀 이런 통하는 것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 즉 국회의원들과의 대화 이런 것을 여는 거에 좀 적극적 의사를 밝혀야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도 이게 인수위 첫 단추가 청와대 이전 문제로 하면서 오히려 뭔가 국민적 통합이 아니라 좀 갈등적 요소로 등장해서 이런 문제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사실 의회와 앞으로 예산도 들기 때문에 의회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었으면 좋은데 네.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서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불통의 이미지만 강화되고 그래서 좀 더 여야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조금 더 협력하기보다는 대결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 신임 원내대표가 뽑힌 만큼 새로운 협치를 여는 이런 양쪽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심시간에 여러 인수위원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인지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도 이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식사를 초대했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직 대통령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식사보다 먼저 대통령과의 회동부터 빨리 풀어라 뭐 이런 메시지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리고 만날 기약도 없는 거 사상 초유일이죠. 네. 지켜보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불편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뭔가. 이러다가 정말 끝까지 만나지 못하고 무슨 취임식장에서 서로 악수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인수인계는 제대로 될까?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요.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건 윤 당선인이건 간에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을 의식해서 조금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좀 전에 협치 문제는 힘을 가지게 된 정부 여당이 먼저 유연하게 제쳐한다 생각했는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아니십니까? 네. 본인 말씀대로 지금도 뭐 국가 원수고 뭐 군통수권자고 하시니까 문 대통령께서 먼저 직접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잠깐 얘기하시면서도 주위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마치 윤 당선인이 뭔가 주위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판단을 잘 못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들리는 거거든요. 전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좀 자꾸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윤핵관이든지 문핵관이든지 제발 좀 나서지 말고 두 분이서 직접 요즘 얼마나 전화 좋습니까? 전화 한 통 하시면 되잖아요. 네. 직접 하셔가지고 이건 현직 대통령께서 초청하신 형식으로 우리 내일이라도 만납시다. 네. 점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좀 브리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성국가안보실장이 가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양측 간의 회동의 물꼬가 좀 트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제 북한의 저런 ICBM의 발사는 안보 이기에 직접적이고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잘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이나 책임자를 보내서 설명하게 하고 또 그것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식사를 초대하고 이런 건 좋은데 신임 원내대표보다는 대통령 만나는 게 먼저고요. 또는 또 대구에 내려갔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그런 좀 결단이 필요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인수의 거리가 1km 안짝이라니까 어쨌든 문을 좀 먼저 여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포용력 있는 한 발 더 물러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대로 물러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기는 이런 거니까 조금 더 대통령께서도 좀 적극성을 띄웠으면 좋겠다. 문자와 전화를 아직 못 받았다 그러는데 좀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전해지기로는 이것은 회담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주변에서 조율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충돌되는 사안들도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실제로 단순히 회담만을 위한 그런 회담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가 완전히 조율되고서야 그다음에 만난다? 이게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뭡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예를 들어서 사면 문제라든지 무슨 인사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그 점에서 문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로 만나서 웃으면서 덕담하고 서로 인수인계 잘해 봅시다. 앞으로 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참 어렵을 때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만나면 되고 혹시라도 조율할 게 있으면 그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실무자선에서 한번 조율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왜 뭐가 조율이 다 돼야 만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제 처음 만나서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단계에서부터 정말 양쪽에 문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좀 지침을 잘못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구체적인 거 서로 합의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날짜만 조율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침을 잘못 준 건지 아니면 당시 그 두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정말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라도 지금 혹시 문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요즘 젊은 많이 그러잖아요. 번개 미팅이라고 지금 당장 전화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직접 통화를 하셔서 대변인들 주위 사람 자꾸 말하게 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셔서 우리 내일도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불편, 불안 이런 게 얼마나 좀 덜어지겠습니까? 꼭 좀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지금 보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5년 동안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 질문에 55%가 잘할 것으로 응답을 했고 40%가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역대 당선인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즈음에 했던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번 선거가 굉장히 치열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치열한 만큼 과거와 다른 점은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간에서도 굉장히 치열했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컸습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는 일단 정치 초년이고요. 또 영선이고 검사를 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했다 또는 상대가 싫어서 투표했다 이런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선거의 연장선에서 볼 때 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약간 국민들이 조금 지켜보는 그런 측면이니까 가반은 넘었지만 전폭진 70, 80%의 기대는 좀 접은 이런 정도로 수치가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뭐 아무래도 대선 결과가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연하죠. 뭐 49대 48 완전히 양쪽으로 쪼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윤석열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납득이 안 간다는 그야말로 이제 승복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슨 뭐 이제 대선 불복이다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수록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제 그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을 또 의식하는 그런 언행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저게 기대치가 낮다 그런 것은 이제 반면에 반대로 아까 이제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가 낮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잘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87%나 기대를 했는데 조금 잘못하면 왜 이래 기대보다 못하네 이럴 수밖에 없는데 네. 기대가 낮으면 오히려 나중에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인수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이 청와대와 당선인 측에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오늘 이 감사원 측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감사원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 내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감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감사원 보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수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 대통령의 어쨌든 이 감사원위원 임명에 대해서 현재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부적절해 보인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인수위 측에서 밝혀서 네. 현재 감사원장이 그 뜻을 가진 건지 아니면 감사원 전체에서 이걸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의견을 인수위가 밝히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쟁점이었고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핵심적 이유가 바로 감사위원 임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거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알력도 있었다고 보고요. 또 뭔가 이 상대에 대한 이런 의심,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알박기 한다 또는 자신들의 뭐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날석에 이제 공방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감사원은 사실은 의회, 미국 같은 경우 의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과거 행정이 중심된 개발을 성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뒀는데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감사원이 의회로 간다면 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 감사원이 과거의 정권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하는 이런 부분에 관례를 줄인다면 이런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감사원이 인수위 측이 밝힌 대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뭐 좀 수그러든다 뭐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 뉴스의 소스가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인수위 측에서 밝혔다면 뭐 인수위 측에 뭐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대통령 권한 행사의 방법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하지 말고 뭔가 새롭게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 장소 이전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이 초과적 권력을 행사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정상화한 계기로 삼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헌법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먼저 감사위원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청와대 측에서 골라가지고 임명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 제청은 그냥 형식적인 줄차고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도 국무총리가 제청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제왕적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에 규정된 이상의 초과 권력을 행사하는데도 아무도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이상하지 않게 봤단 말입니다. 전 지금도이라도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야 된다 하는 걸 헌법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감사원장이 제청을 안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전 지금이라도 이제 뭐 앞으로도 뭐 국무위원 임명이라든지 또 감사위원 임명이라든지 기타 모든 면에서 대통령의 초과 권력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뽑아서 감사원장 뭐 제청하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